네, 오늘은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는 과연 앞으로 공부를 잘할까? 네,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되게 궁금할 주제인데요. 놀랍게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겠구나. 이 친구는 지금은 뭐 잘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구나. 이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이는데요. 과연 무엇을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머님들께 또는 아버님들께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항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는 과연 공부를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그걸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고학년 친구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너무 시험 볼 때 긴장해서 그런지 매번 실수를 그렇게 해요. 실수만 안 해도 점수 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이제 선생님들은 다 지도해보면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도대체 쟤는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실수를 하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저학년 친구들을 보니까 이래서 실수하는 애들은 계속 실수를 하는 거구나,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 자녀가 공부를 이제 고학년 때까지도 쭉쭉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학년 때부터 실수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그런 방법을, 자세를 기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에서 정말 딱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문제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자, 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되게 한번 보시면 이걸 왜 틀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틀려요. 근데 그게 친구들이 틀리는 이유가 정말 다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고 물으면 답하세요. 지호의 보관함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면 지호의 힌트가 있죠. 이게 39번. 그러면 여기가 37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36이잖아요. 그러면 36, 37, 38, 39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동그라미를 써서 하면 되는 거고, 수찬이의 보관함을 찾아 세모를 하세요. 근데 수찬이가 말하기를 내 보관함 번호는 지호보다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럼 아까 지호가 여기 39번이었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여기 38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수이고, 그 다음에 39보다 1만큼 더 큰 수를 써보세요 하면 40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수거든요. 그런데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친구들 이거 이대로 다 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 동그라미 안 하고 세모 안 한다며 그냥 드립다 여기 네모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30, 여기 29, 그럼 30, 33, 34, 35 이런 식으로 네모칸 채우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한 문제 못 풀면은 여기 39보다 1만큼 더 큰 수를 써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시겠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쓰고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거를 딱 여기서 말하는 내용만 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친구들 여기 숫자 다 쓰지도 않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왜 친구들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 다 뭐 하냐면요, 그냥 10개씩 묶은 몇 개인지, 그리고 낱개가 몇 개인지 그냥 쓰고 숫자만 쓰고 자신들이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개씩 묶어보고라고 되어 있고, 그 예시 문제에도 지금 보면 10개씩 묶어져 있잖아요, 빨간색 선으로. 근데 친구들 이거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진짜 잘하는 친구들과 되게 다수의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의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냐면 친구들이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잘하는 친구들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틀리지 않는 친구들이 소수,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다수. 그리고 이걸 답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의 그 다수의 반응은 나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안 했네? 근데 그게 다수. 진짜 잘하는 친구들 실수하지 않아요. 자, 뭐 때문에 실수를 또 많이 했을까요?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고 가장 큰 수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수의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모칸을 보면 그냥 막 세가지고 그냥 쓰고 싶은가 봐요. 일단 숫자를 쓴 것까지는 숫자 쓰라고 했으니까 괜찮은데요. 가장 큰 수의 동그라미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런 작은 차이에서 너무 태도가 다르고 이게 정말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100점이고 이 친구는 하나 틀려서 95점이에요. 둘 다 잘하는 친구죠. 근데 정말 잘하는 친구랑 약간 그렇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갈립니다. 바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그래서 사탕의 수보다 이만큼 더 큰 수는 10입니다가 정답인데 이 친구는 10이라고 썼지만 이 친구 다른 답을 썼죠. 설마 이걸 몰라서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리는데 이제 이걸 부모님들께서는 실수했다. 우리 애가 자꾸 실수한다. 근데 이 실수는 고학년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운 사실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나쁜 습관들은 빨리빨리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의 친구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다 맞지만 이렇게 다수의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이제 흔히 자신들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관찰해 본 바 첫 번째로는 네, 자만심입니다. 나 이거 다 알아. 나 이거 너무 쉬워. 나 이거 다 풀 수 있어. 약간 이런 속에 있는 마음이 되게 문제를 푸는데 드러나는데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잘 드러나요. 특히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한테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친구들 그리고 또 저학년 친구들의 특성이 뭔가 친구들보다 되게 잘한다라는 거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나 이렇게 잘해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 문제를 빨리 푸는 걸 되게 잘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되게 빨리 풀고 저학년 친구들 특징은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명 다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저도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그렇게 빨리 다 한 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꼭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다 한 거를 친구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했다라는 말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넣어놓고 뭐 딴 걸 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다시 보든지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다 한 걸 너무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괜히 그리고 막 무조건 막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자만하지 않은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보시면 꼭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는 친구들이 막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면 막 세계지리 수업을 하고 계신데 나 저 수능 때 세계지리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국사 펴놓고 공부할 거야. 나 뭐 경제 펴놓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다른 막 과목 공부하잖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이제 막 수능 망치고 재수하고 이랬던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또 막 교대 가느라 막 시험도 또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보고 어쨌든 저도 이제 수능을 나름 많이 봐본 사람으로서 이제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되게 겸손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하시는 그 수업을 정말 되게 정성껏 듣고 그때라도 하나라도 이제 더 습득하려고 하지 나 다 하니까 저거 다 아는 내용이야 저거 뻔해 나 저거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을 지도하면서도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항상 태도가 겸손해요. 그래서 절대 다 한다고 해서 수업을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누구보다 수업에 정말 적극 참여하고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눈을 빛내면서 필기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그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자만하는 거다. 자만이 뭐예요? 그거는 되게 잘난 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실에선 이거 쉬워 이런 말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교실에서는 이 문제 진짜 쉽다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런 말을 뱉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진짜 쉽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배움은 겸손한 거야.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돼. 이 말을 제가 진짜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는 저학년 친구들부터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더 배울 것이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내가 뭔가 문제를 풀거나 이랬을 때도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이 태도를 꼭 길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특히 저학년일수록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뭐 수를 쓰고 가장 큰 수를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그 수를 쓰고 해서 아마 쉼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쉼표를 기준으로 끊어서 이 끄는 내용, 이 하나하나를 내가 진짜 다 했는지 그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고 이 앞에 거 수를 쓰세요. 수를 쓰고 그러면 내가 수를 썼나? 확인. 그리고 그 이제 끊어 읽은 뒷부분 동그라미 표 하세요. 이제 그 부분도 체크. 동그라미 표 했나? 확인. 그렇게. 그리고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하면 수를 쓰고 끊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썼나? 확인. 그걸 내가 한글로 읽는 것을 썼나? 확인.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끊고 요거 내가 했는지 확인하고 요거 내가 했는지 확인하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학년 친구들이 그게 되게 안 되고 그게 안 된 상태로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에서 하라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꼭 길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특히 이거는 시험을 볼 때 유용한 건데요. 2번씩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2번 보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2번을 그냥 쓱 봅니다. 그래 놓고는 선생님 저 2번 봤어요. 그래? 다시 또 봐요.
선생님 저 3번 봤어요, 4번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틀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실수한 문제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본다라는 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되게 좋은가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쫙 풀잖아요. 끝까지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그 시험지를 처음 받아봤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다시 푼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꼭 그냥 처음 받아본 시험지를 또 푼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처음 썼던 답이랑 두 번째 썼던 답이 이제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실수를 잡아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명 되게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살짝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자만심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풀고 틀리고 약간 이런 친구였는데, 그걸 제가 짚어줬거든요. 너 이거 맞을 수 있는 건데 여기 틀려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95점이 됐네. 그래서 선생님이 2번씩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이유가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이제 본인도 너무 그게 아쉽고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아는 거를 빨리 풀어서 틀리는구나.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이제 똘똘해가지고 습득력이 빠른 편이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한 걸 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2번 보는 거, 3번 보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처음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봐.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 저 이거 8번 문제 잘못 풀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고쳐서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3번씩 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다 맞게 됐는데요. 저학년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항상 100점을 맞으면 피드백을 하실 때 100점 맞았네, 되게 잘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 100점 맞았어도 점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봐, 너 이렇게 꼼꼼하게 풀고 2번 푸니까 이렇게 됐잖아. 진짜 꼼꼼하게 잘 풀었어. 그 꼼꼼하게 푼 행위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시고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저 2번 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